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저는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세액 감면 규정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액 감면에서는 농지 말고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있고요.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좀 만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서 봤던 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과 유사하다고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액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고요. 다음으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토지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 토지보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토지보상법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쪽에 토지보상과 관련한 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 블로그 글을 링크해 드렸습니다. 그 글부터 읽으시고 영상을 보신다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토지보상법이 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가 정책 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땅 주인에게 대가를 주고 그 땅을 반강제적으로 사는 것을 정한 법률인 거죠. 이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외에도 지작물에 대한 보상,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이주 대책 등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보상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채권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토보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 방법에 따라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은 조세특례제한법 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을 받고요. 대토보상은 조세특례제한법 77조의 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면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법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10%, 15%, 30%,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면 요건은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2번 취득 시기의 제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번 감면율의 구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4번 만기 보유 채권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협의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3호를 먼저 볼게요. 수용,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호를 한번 보면 재개발, 재건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 대상 소득으로 삼고 있습니다. 2호에서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정비기반 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협의양도, 수용에 대한 내용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토지보상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시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블로그 글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면대상 소득을 이렇게 1호, 2호, 3호 열거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략 한 120여 개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속한 지역에 공익을 위하는 사업처럼 보여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소유한 토지 등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토지보상법 그리고 도정법에 근거한 사업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공익사업에 대한 범위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해당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호가 뭐였죠?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는 입주권의 지위는 그 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재개발조합원이 현금 청산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위의 사례가 왜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주택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은 대상이 되지만, 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자, 다음으로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엔 대북정책이라고 하니까 뭔가 마치 공익사업을 위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열거한 공익사업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골프장 건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쭉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골프장 건설이 무슨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에서 열거해 놓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감면대상 소득이 되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동네마당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청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죠. 마지막으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토지보상법에 한번 보면 공익사업의 범위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7조는 그 해당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긴 한데 논리 전개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이 문서 번호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것 말고 서울행법 2013 9단 25293 2014년 6월 11일자 판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 공익사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토지보상법 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어야 된다는 것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시기의 제한입니다.
원칙적인 경우에 있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해 토지 등에 속한 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업 인정 고시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 인정 고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동그라미 2번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적인 경우에는 이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토지는 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전에 동그라미 2번에서 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토지이긴 한데 그 취득 원인이 상속이었다는 거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에 있어서는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의 기준을 적용할 때는 상속인의 취득 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상속인이 즉 돌아가신 분이 이때 취득을 했다고 한다면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인 나는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감면율의 구분인데요.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토지 보상의 방법으로 현금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요. 채권 보상의 경우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5%를 감면을 해주지만 만기 특약이 3년 이상인 경우 30%, 만기 특약이 5년 이상인 경우 40%를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기 보유 채권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중요한 점은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3번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주택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사업 시행자는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가 있으면 그 특약 체결자에 대한 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번 내용에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면 요건이었고요. 다음으로 기준 시가 적용 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